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아침 9시 51분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은 1월 달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서 기온이 따뜻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뭐 지구 온난화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1월 달이니까 비가 오고 나면 분명히 또다시 겨울이 될 겁니다. 1월 또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또 엄청나게 추워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월 달에는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지금 2월이나 3월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리고 있는 이 비가 지금 2월이나 3월이라면은 앞으로 이게 봄이 오려고 비가 오는 건가? 비가 온 뒤에 기온이 떨어질까 올라갈까? 이거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증시가 겨울이긴 겨울인데 2월이나 3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되는 단계입니다. 물론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기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아직까지 뭐 기온이 올라간다는 명확한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포지션을 들고 개기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해서 어떤 뭐 수익을 누적시켜야 된다.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은 수익 누적시켜야 되고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고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온이 올라간다,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명시적인 그런 근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의심은 해볼 수 있어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월이나 3월쯤 됐기 때문에 이제 봄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의심만 해봐야지 여기서 뭐 야 이제 봄이 오면 어떡하지 하고 막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뭐 결과가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기도하고 스트레스 받아봐야 시장은 그에 무관심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언제나 시간 잘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즘에 좀 굉장히 많이 약세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죠. 그죠? 달러 같은 경우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다소 우려는 하고 있지만은 뭐 일단 뭐 일단 저의 기본적인 달러를 들고 가는 아이디어는 안전자산으로서의 한번 안전자산 선으로서 한번 달러가 다시 랠리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전 달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위험자산이지 않습니까? 가장 민감한 위험자산들이 최근에 비실비실하고 애플이 추세 붕괴되고 뭐 이런 모습들 보이니까 야, 증시는 여전히 위험하구나. 위험자산 가장 대표주자, 가장 민감한 위험자산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도 불안하니까 달러가 충분히 한 번쯤 안전자산 손으로서 위쪽으로 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달러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또 그리고 다행히 저는 이제 주식 비중이 높고 달러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제 들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달러 보유자들, 달러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위험 관리를 한번 해야 되긴 한다. 왜냐,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금 봄이 올 수도 있긴 있기 때문에, 그죠? 달러 비중 너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라든가 이런 거 좀 감안해 보시는 게 맞다. 예. 이렇게 일단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물론 근데 이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쯤이 어쩌면은 뭐 달러 매입을 고려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역발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때입니다.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 오늘 비가 오고 있길래 거기에 한번 비유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할 때다, 그죠? 어젯밤 이제 물가지표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물가지표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좀 생각보다 실망스럽죠. 이 실망스러운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을 겁니다. 뭐 조금만 이따 이야기하고, 일단 물가지표부터 하나씩 좀 보면은 요것들이 발표가 된 겁니다. 코어 CPI, 뭐 CPI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다 부합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거, 일단은 CPI는 확실히 좀 많이 감소하고 있다. CPI 감소 속도는 좀 가파르다. 왜 그렇겠습니까? CPI는 좀 감소 속도가 가파른데 코어 CPI는 좀 감소 속도가 좀 느린 것 같다. 코어 CPI는 CPI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덜하다. 왜 그럴까요? 원자재 가격 때문이겠죠. 그죠? 에너지 가격,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CPI가 최근에 많이 안정이 되고 있고, 심지어 MOM 이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1인데 그만큼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안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CPI가 안정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보시면 코어 CPI 같은 경우는 비교적 튼튼합니다. 그리고 상승률이 0.3이에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CPI가 많이 떨어졌구나. 근데 이제는 에너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것이 이제 인플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구나. 코어 CPI가 여전히 강한 걸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서비스 물가라든가 뭐 아니면 뭐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제품 가격 이런 게 아니고, 원자재에서 시작된 제품 가격 이런 게 아니고,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지금 CPI 감소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거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천연가스,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제 얼굴에 가려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최근에 많이 급락한 천연가스, 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좀 약세를 보였던, 한동안 계속 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 뭐 이런 것들이 물가 안정에 좀 영향을 미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이제 또 거꾸로 살짝 좀 뒤집어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하겠죠. 요즘에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다시 요즘 에너지 가격이 또 들썩들썩 하고 있죠. 달러 약세 나오면서요. 달러 약세하고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면서 구리 가격 급등하고 이런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상승을 하면 구리만 오르는 게 아니고, 국제유가도 최근에 보시면 잘하면 이거 다중바닥형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국제유가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하방 정직성을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일단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폭락하다가 지금 현재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최근에 달러 약세로 인한 뭐 혹은 뭐 중국의 어떤 봉쇄 완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다시 들썩들썩 하고 있다. 이거 인플레 피크 치긴 쳤는데 인플레가 찐득하게 계속 오래 갈 가능성도 염두는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그죠? 네. 그런 부분들 다 봤고, 그래서 어젯밤 지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를 쉽게 한마디로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상승세가 좀 꺾이긴 꺾였다라는 거. 근데 이제 시장의 반응을 좀 보자면은 요렇다라는 거죠. 시장의 반응은 분명히 JP모건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또 그리고 이 전날 시장에 제가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도 약간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싶어 했던 그런 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재료로 해서 급등해야지, 급락해야지, 뭔가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별일이 없었어요, 그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꼴이 됐는데, 왜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축 속도 조절이라는 재료를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해먹었죠.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아마 작년 10월인가 쯤부터 긴축 속도 조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뭐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어디에 닉 티밀하우스라고 그 기자가 자기 신문에다가 그걸 썼어요. 긴축 속도 조절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긴축 속도 조절론 하더니 이제 사실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써먹긴 한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제 이런 반응을 보면은 그 긴축 속도 조절에 관련된 이슈는, 긴축 속도 조절이란 이슈는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실히 좀 단물이 다 빠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긴축 속도 조절이라는 재료가 쌩쌩할 때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이럴 때 있잖아요. 11월 10일 날, 작년 11월 10일 날 CPI가 7.7 나왔을 때, 야 이거 긴축 속도 조절론 맞다 이러면서 시장이 S&P가 5.4% 오르고 나스닥이 7% 올랐단 말이죠. 그랬던 반응을 보였는데, 이때는 재료가 쌩쌩했을 때인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동안 긴축 속도 조절론 그것도 그리고 몇 번의 이 CPI를 확인하면서 맞네 CPI가 둔화되네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을 하니까 이제는 이것도 좀 단물이 좀 빠진 듯한 느낌. 네. 뭐 지금 현재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답답한 반응.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뭐 더 이상 뭐 어떤 뭐 재료가 없다고요, 재료가. 그러니까 뭐 작년에 시장이 빠질 때는 뭐 긴축이란 재료로 해서 시장이 계속 빠졌는데, 하도 긴축이란 재료를 악재로 써먹으니까 더 이상 시장이 빠지지도 않고, 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긴축 속도 조절론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대략 언제부터? 작년 10월쯤부터 해서 긴축 속도 조절론 이러면서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긴축 속도 조절론도 하도 많이 써먹으니까, 언제부터 써먹었어요? 10월 달쯤부터 써먹은 거라고 대충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억하는데, 지금 이제 그 1월 달이 됐지 않습니까? 1월 13일. 마침 딱 지금 저점 나온 지 지금 3개월째 됐네요, 그죠? 맞죠? 3개월. 11월, 12월, 1월. 마침 딱 제가 녹화하는 날이 지금 딱 S&P 기준으로 해서 저점 나온 지 3개월째 되는 날인데, 3개월째 써먹으니까 얘도 좀 재료가 좀 많이 해먹지 않았나. 긴축 속도 조절론 이거를 상승의 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얘 또한 이제 슬슬 단물이 좀 많이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응을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고 뭐 그냥 옆으로 벨벨벨벨 기어가고 있는 2월에서 3월 달 정도, 그죠? 겨울이긴 겨울인데 2월에서 3월 달 조금 더 추워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더워질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런 상황, 그죠? 이런 상황에서 폭설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온이 확 올라가서 개나리가 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계속해서 뭐 애매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어젯밤 물가지표가 이 굉장히 소문난 잔치였죠. 그죠? 모두가 기대를 하는 뭐 그런 잔치였긴 했는데 생각보다 별 재미는 없었다. 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냥 뭐 오르고 싶었으니까 뭐 올랐다. 원래 오르고 있었고 상승 추세 중이었으니까 단기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그 이야기가 좀 굉장히 좀 길었는데 긴축 속도 조절이란 이슈, 긴축 속도 조절 호재라는 이슈에 그 호재의 어떤 피크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살짝 듭니다. 이 지금 이 이벤트가 피크가 나온 것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게 만약 맞다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S&P라든가 나스닥인가 이런 친구들은 여기 어딘가에서 다중고점형을 만들어내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중 바닥형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오랫동안 말씀드렸다시피 2월에서 3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방향전환 될 수 있어요. 다중 바닥형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보면은 야 이거 다중 고점형입니다라는 이야기도 못할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2월에서 3월이에요. 더 추워져도 이상하지 않고 더 더워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 그렇다고 기온이 확 올라간다는, 여름이 온다는, 봄이 온다는 그런 명확한 신호도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지만 가능성은 어쨌든 다 열어놔야 된다. 다중바닥형 이야기 할 수 있다. 나스닥도 다중 고점형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게 지금 이야기한 게 뭐 사실이죠, 그죠? 의견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뭐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뭐 특별히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던 상황에서 뭐 오른 거니까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 하여튼 올랐다. 오름으로 인해서 이제 위쪽에 이제 저항대에 이제 자꾸자꾸 가까워지고 있고, 무거운 저항대에 자꾸자꾸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S&P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자꾸자꾸 이제 올라오니까 어딘가 이제 저항에 자꾸 부딪히겠죠, 그죠? 그런 저항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가 이거는 전용 영상에서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좀 너무 잡다한 이야기로 좀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는 좀 저녁에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뭐 상승한 종목 수도 많긴 많았는데, 근데 어떤 뭐 완전 뭐 시장의 축제 분위기 그런 건 아니었다. 별로 반응을 해주진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IT 빅테크 친구들이 세게 올라줘야지 되는데 어제 오히려 애플하고 뭐 테슬라 이런 친구들은 별 재미를 못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이런 피로감이 조금씩 누적은 되고 있지만 아직 뭐 결정적이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 지수를 보면서 좀 할 이야기는 있는데, 변동성 지수가 이제 어제 시장이 보시면 변동성을 기대했는데 완전 실망을 줬잖아요. S&P가 뭐 한 1에서 2%는 오를 거다라고 JP모건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만 꼴랑 0.3% 올랐단 말입니다. 그죠? S&P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빅스가 크게 죽게 되죠. 한 1, 2% 오를 거야 라고 하고 변동성 지수들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모아놨는데, 힘을 모아놨는데 이제 0.3%밖에 안 움직이니까 대폭락을 한 거죠, 빅스가. 그래서 일단 전저점을 깨긴 깼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자연 이런 식으로 그 빅스가 어떤 중요한 자리들을 살짝 깨는 건 일단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고, 제가 일단 주목하는 거는 그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이런 지지선이나,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여기 있는 이런 그 지지력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좀 있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있긴 있는 상황인데, 이 어젯밤에는 약간 좀 슈팅성이 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일단 이 슈팅성이 맞다면 제가 이걸 슈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저의 생각이 맞다면은 오늘 밤에 어느 정도 좀 의미 있게 좀 되돌려 줄 겁니다. 일단은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는 약간 좀 단기적으로 너무 언더슈팅이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료도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긴축 속도 조절 이슈 이런 거 약간 소진된 느낌도 있고 하니까 여기쯤에서는 이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 지금 뭐 거의 뭐 몇 달 동안 지금 여기서 지키고 있거든요.
이거 깰 거면 이렇게 깰 거 같지는 않다라는 일단 뭐 느낌입니다. 제 느낌이 맞는지는 일단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건 하여튼 언더슈팅이라 가지고 약간 좀 속임수 이런 거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빅스 오늘 밤에 뭐 이런 것들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급락했는데 당연히 뭐 긴축 속도 조절론이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급락한다.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고요. 얘도 근데 이제 다소 좀 이제 슈팅성이죠.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고 있죠. 이렇게 기울기가 좀 느긋하다가 좀 아래쪽으로 좀 빡세게 좀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어떤 피크를 의미하는 것일지 아직까지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뭐 기회가 있거나 위기가 오거나 뭐 둘 중 하나입니다. 그죠? 조만간일 것 같다. 지금은 당장 어떤 신호는 없고 일단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변동성이 확대됐다. 달러가,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될 줄 알았는데 달러가 변동성이 확대됐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떨어졌습니다. 그죠? 금리 같은 경우는 뭐 긴축 속도 조절하고 있으니까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자꾸 떨어지면 장단기 금리 차는 자꾸 저 멀리 벌어지겠죠. 그죠? 3개월물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그대로 있을 거고, 지금 장기물 금리만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장단기 금리 차는 계속해서 역전폭을 심화시키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막 계속 하겠죠. 하여튼 장단기 금리 차 역전폭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거, 이런 와중에 증시가 오르는 거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늘 있는 일이긴 해요. 오래간만에 장단기 금리 차 한 번만 좀 체크하고 갈까요? 3개월물하고 차이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열심히 쳤더니만. 잠시 보면 그죠? 장단기 금리차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역전폭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거 장단기 금리차 역전 심화, 이거 채권 시장에 뭔가 고장 난 거겠죠. 그죠? 피봇 뭐 이런 거 조만간 기대해 봐도 되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언제쯤 피봇, 언제쯤 뭐 연준의 정책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것들. 어제 그죠?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기준금리보다, 그 기준금리하고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하고 비교했을 때 기준금리가 이제 그 PC 프라이스 인덱스를 넘어설 때, 그런 때는 연준도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때쯤이면 정책 전환, 그때쯤이면 장단기 금리차 회복,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었죠. 아무튼 지금까지 계속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심화되고 있는데, 역전 심화되는 사이에 증시가 오르는 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죠.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때가 이제 증시가, 그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뭐 증시 아래쪽으로 보고 뭐 이런 생각 충분히 뭐 유효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잘 보고 있다. 한 번씩 체크는 해야겠죠. 장단기 금리차가 세상에 마이너스 1%가 뭡니까? 그죠? 뭔가 세상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채권 투자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 채권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있고, 경기 침체 뭐 이런 거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채권 투자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나는 채권 저 깝깝해서 못한다, 나는 주식 할란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관심 정도 가져보실 수 있고, 지금 전저점 테스트하고 있죠. 전저점 이거 붕괴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으로 인정할게요.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고 추세 전환 시도 중이다. 거의 다 만들었다. 다중고점형 거의 만들었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얼추 다 본 거 같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오늘 밤에 특별한 뭐 중요한 이벤트도 없고요. 참 어제 고용지표도 발표됐는데 고용지표까지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았겠죠. 야, 물가 안정됐는데 고용시장도 좋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지금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 확인, 그죠? 그거부터 해서 지금 뭐 너무나 좋아요. 세상이 일단. 그런 상황에서 증시는 막 반등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했나 보네요. 동결이 아니고 25bp 올렸죠. 그죠? 3.5가 됐네요. 뭐 한국은행 금리에 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다. 어차피 한국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미국의 50몇 번째 주에 불과하다. 그래서 딱히 한국 경제정책은, 한국 통화정책은 언급할 거 없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일단 한국 증시 오르겠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고 있으니까 오를 거고, 뭐 코스피도 아마 상승시도 하겠죠. 한국 증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죠. 미국 증시는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무리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해서 당장 내일 하락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고, 언젠가 지가 피로해서 이제 픽 쓰러지는 날이 올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쓰러지겠다라고 힘들어서 비실비실하면 그때 신호가 보이면 그때 뭘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잘 봐주시고, 솔직히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한국 증시도 추세 전환하고 싶으면은 이 저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점을 높여야지 뭐 추세 전환이다 뭐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락 추세에서는 이 고점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추세 전환이 되려면은 고점을 높일 수 있겠느냐? 지금 고점 여기 있는데, 이 무거운 저항인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지난번에 이제 물가지표 7.7 11월 11일 날 물가지표 7.7 나와고 CPI 7.7 나와서 만들어 놓은 고점이 여기인데, 그 사이에 뭐 어떤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슈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가지표도 확인하고 FOMC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여기 와 있다. 그것도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슈팅하면서 여기 와 있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넘어갈 수 있을까? 못 넘어가면, 만약 이 자리 이제 못 넘어가면은 제가 이야기한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죠? 긴축 속도 조절이란 재료를 다 해먹은 게 된다. 호재가 단물에 빠진 게 된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 잘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여기 위에를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이제 추세 전환이다 뭐다 이제 그런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고 물증이 나오는 거지. 솔직히 이 아래에 있으면은 저는 일단 뭐 증시는 솔직히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여튼 신경이 쓰이는 건 달러. 지금까지 사실 저는 이제 투자하면서 달러를 보면서 이제 증시가 아래쪽으로 빠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래쪽을 보던 좀 가장 큰 근거 하나가 이제 흔들리니까 이제 좀 다소 좀 이제 그런 게 좀 마음이 불편할 뿐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딱히 오늘 뭐 할 건 없고 그냥 뭐 지켜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기일이 끝나가지고 이제 옵션도 이제 새로운 월물이 거래가 시작됐네요. 그죠? 네. 하여튼 뭐 특별히 다른 건 할 이야기 없는 것 같고, 뭐 오늘 오르는 거 자연스럽죠. 그죠? 오늘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것 같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오늘도 원웨이 상승인 것 같습니다. 원웨이 상승. 그러니까 오늘 오후까지 뭐 아래쪽으로 볼 생각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원웨이 상승인 것 같습니다. 갭상승 출발해서 거의, 지금 보시면 오늘 아침 갭상승 출발해서 어제 시가를 벌써 넘어가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아침 10시 10분이 넘었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강하면은 아마 하루 종일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 걸어놓고 그냥 놀러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에 자꾸 개길라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종일 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음봉 나오거나 뭐 하락하면 이제 그때 와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한국 증시 변동성 지수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하고 있죠.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변동성 지수 죽일 거면 이렇게 죽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변동성 지수 급락이, 코스피 변동성 지수 급락이 오히려 어떤 다중바닥형의 지지력을 강화시키는데 더 한 몫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